공연 준비를 하면서 공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공연을 부민관이라고 해서 부민관이 그때 당시 굉장히 시설이 좋았던 공연장인데 여기서 이제 오페라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공연을 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관계자들 뭐 투자자들 몇 명 데려다가 오디션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연 장면 일부를 시연을 하는데 그게 이제 완벽하진 않은 장면이었던 거죠. 근데 그 장면을 시연을 하는데 왜 보통 그렇게 하면은 셰익스피어 극에서도 우리가 극정극이 그때부터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장면이 온전히 잠깐 나오거든요. 집중할 수 있도록. 근데 공연이 이렇게 집중을 하다가 갑자기 안 해요, 공연을. 그리고 그분들의 상상의 나래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윌 에런슨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공연을 그냥 좀 보여주다가 더 가도 되는데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공연을 확 끊어버리고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펴는 장면으로 굳이 가셨을까? 저는 거기서 이게 좀 이막의 시간을 좀 끌고 맞추기 위해서 이 장면을 좀 늘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생각이 그때 그냥 보자마자 그 장면의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도 이제 솔로곡들 위주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사건이 없고 솔로곡 위주로 가고 또 그런 장면에 대한 느낌들이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 이 막은 조금 1막보다는 더 좀 드라마틱한 게 좀 덜 하다 보니까 아, 1막 같았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두 분의 호흡이 이렇게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아까 우리 조이님도 말씀하셨지만 하고 싶은 거를 과감하게 그냥 다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장면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런데 누가 보면 아니 무슨 그 장면에서 그런 노래를 해. 그건 그냥 뮤지컬 넘버가 될 만한 장면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면도 그냥 막 하세요. 근데 그걸 막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야, 다. 보다 보면은 몰입이 되고 보다 보면은 몰입이 되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어떤 장면이 딱 시작이 됐을 때 우리 클리셰라고 하죠. 딱 이 장면 나오면 아, 이 노래가 나올 법하다라고 하는 틀을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더 유심히 관찰하면서 본 것 같아요. 이거 도대체 여기서 뭘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면 장면을 봤던 것 같고 그런 짜임새가 1막에서는 굉장히 정교했고 2막에서는 오히려 클리셰로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적절히 집어넣은 느낌들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이게 초연이다 보니까 사실 초연치고 이렇게 정교하기도 쉽지 않죠. 근데 그만큼 오랜 시간을 준비한 덕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이제 뭐 다음에 이게 좀 수정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객들 반응을 보시긴 하겠죠. 워낙 많은 관객 대극장에서 했으니까. 근데 관객 반응은 좋아서 오히려 수정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막상 또 번지점프라다는 엄청 시즌마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작자 입장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이게 계속 OD에서 올라올까? 아니면 CJ로 올라올까? 그게 궁금하긴 해요. 맞습니다. 뭐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어디서도 보지 못한 그런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게 그래서 이막에서는 그 오필영 무대 디자이너님의 무대로 이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아까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사실 이때 당시에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사실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지금 나라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셨겠지만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국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어떤 주인공들에게 맞물리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것들과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어떤 하이클래스의 생활 그다음에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거대하게 돌아가는 이런 무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질감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EMK에서 했던 웃는 남자가 입이 찢어져서 억지로 웃게
되는 그 남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돈의 권력을 행사를 하면서 이용당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입이 찢겨진 주인공의 정서가 드러나려면 이 무대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포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작품은 자본주의 무대와 부자인 사람들의 입장의 미장센들이 너무 덮여 있다. 그래서 웃는 남자의 본질을 캐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비슷한 걸 느꼈어요. 노래를 물론 하시던 그런 분들 뭐 이런 근데 이제 뮤지컬이라는 게 참 이게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뮤지컬 무대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거나 뭐 의상을 너무 이렇게 추레하게 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적으로 다 업그레이드를 어느 정도 하면서 과거의 것들도 살리고 뭐 이런 이제 접점을 찾은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데 예전에 저는 번지 점프를 봤을 때도 너무 작품이 말끔하고 음악도 너무 좋은데 왜 우리 거 같지가 않지? 저는 그런 느낌이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윌 에런슨 님 때문에 그인지 아니면은 그 작품의 성격이 그런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아까 어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스타일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네. 외국적 정서나 이질감이 있어도 어쨌든 미래 얘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 작품에서도 물론 전에보다는 많이 그게 없어진 것 같긴 해요. 번지점프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의 그런 뭔가 이런 조합에 있어서의 정서상의 거리감? 그런 것들이 묻어있는 그런 것을 사실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일테놀의 매력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또 많은 관객분들이 이 작품을 보시고 저 같은 생각을 안 하시고 이 작품의 내용과 박은태 배우님 노래 너무 잘하시고 연기도 진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예전에 제가 작품하면서 뵙기도 했지만 이렇게 센스 있는 연기를 하실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게 그 웃긴 연기가 코미디 연기가 너무 벗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캐릭터를 해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그 무게감 있는 그런 연기도 하면서 이 청춘의 그 어떤 막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모습과 본인이 노래를 잘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노래에 몰입이 되면서 나중에 공연까지 가면서 독립운동에까지 관여하는 그 과정 자체를 볼 때는 그래도 굉장히 이입이 됐다. 연기가 탄탄하게 가셔서 아 이러고 보니까 오랜만에 박은태 배우님 우리 상 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뮤지컬 시상식 탄지 오래되시지 않으셨어요? 도리안 그레이 이후로 타신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아이, 뭐, 제가 뭐 이런 말 한다고 누가 뭐 듣고서 뭐 동요를 하시겠어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하신, 근데 제가 이거를 박은태 배우님 걸 봐서 그렇지, 홍광호 배우님, 서경수 배우님도 잘하신다면서요. 두 분은 어느 배우님 보셨어요? 저도 박은태 배우님 봤어요. 저도 홍광호 박은혜 배우님 봤어요. 서울극장 1층이 전석 16만 원이 됐잖아요. 그 돈 받고 할 거면 오평 무대제자님이 데스노트랑 지금 똑같은 디자이너님이고 똑같은 가격인데 너무 힘 빼신 거 아닌가. 좀 더 자본의 맛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던데요, 저는 오히려. 이제 데스노트보다 많은 연주자들이 계실 거예요. 16인조밖에 안 되는데 되게 효과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하셨더라고요. 네. 깜짝 아니, 16명 중에 12명이 현악기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그 나머지 뭐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 중요한 거 딱 빼고는 역시 현으로 채우긴 했는데, 우란도 그렇게 똑같긴 했어요. 우란도 때도 16명이었는데 근데 우란은 이제 또 신기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앙상블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배우랑 오케스트라가 똑같고 맞아요. 그다음에 블랙박스에서 이제 하니까 배우랑 오케스트라 합친 거랑 초대 아닌 일반 관객이랑 수가 거의 똑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많아 보였나 보다. 근데 어쨌든 규모를 유지하신 것 같긴 한데, 예, 음악의 퀄리티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건 뭐 당연히 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라이브 연주고 하다 보니까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뭐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우분들의 혼신의 또 연기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저는 또 공연을 보고 났는데 저희 제자가 출연을 하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잘 보셨냐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페이지 터너를 했던, 네, 악보를 넘기는 역할을 했던 분이신데 이번에
데뷔를 하셨어요. 이건 정말 또 훌륭하십니다. 오디션을 봐서 처음으로 되신 분이에요. 김한비 배우님이라고 정말 훌륭하시지 않아요? 이분께는 아마 정말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작품이셨을 것 같은데 정말 막 깨알같이 그 연습 과정부터 학교에서 공연했던 얘기부터 해가지고 깨알처럼 장문의 문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끝나고 미리 전화를 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먼저 줄 걸 조금 죄송하긴 했는데 아무튼 통화를 해서 또 너무 반가웠고 대부분 출연하시는 배우분들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신기한 게 메커 여사로 나오시는 분이 직접 외국인이 출연하셨더라고요. 보통 네. 이제 이런 백커 여사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화여대에서 성악을 가르치신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외국 분이셨겠죠. 그래서 이제 역할도 백커 여사기는 하셨는데 그 이분의 역할을 한국 분이 사실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직접 이제 외국 배우분을 캐스팅을 하셔가지고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이름이 아드리아나 토메오라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출연을 하셔서 뭐 훨씬 더 또 리얼한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외국 분이신데 요즘에 한국말 잘하시는 외국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뭐 외모만 그렇지, 어머 이분이 어떻게 외국 분이시지? 그리고 막 사투리도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백호 여사를 나중에 개인적으로 뵈면 한국말로 충분히 얘기하면서 사투리도 막 하실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역할도 잘 맞았었던 것 같고 재밌었어요. 그 전에 홍지 배우님, 신성민 배우님도 그다음에 이제 최철 역할로 레코드사 대표님으로 나오셨던 그런 분들이 사실 이게 옛날 정서거든요. 굉장히 그 우리가 악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노래나 이런 모든 무대라든가 의상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 시대를 다시 악극으로 공연해도 될 만한 소재일 정도로 옛날 이야기인 건데 이거를 현대 극으로 뮤지컬로 완벽하게 또 이렇게 탈바꿈 시켜서 이거를 오늘날 이렇게 관객들이 즐길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고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가셔서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두 분 또 같이 보셨으니까 보충해서 또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오프닝을 5버전인가를 쓰셨대요. 트라이아웃이랑도 오프닝이 달라졌는데 1막이랑 2막이 오프닝이 똑같고 심지어 그거를 배우님들을 다시 노년분장 시켰다가 젊게 지웠다가 다시 2막에 또 노년분장으로 오프닝을 했다가 지웠다가 그걸 하는 게 참 대단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뭔가 오프닝이 바뀌니까 약간 넥스트 투 노멀 생각이 나면서 좀 더 슬퍼지더라고요. 맞아요. 넥투노멀 생각도 났어요. 위키드도 사실 2번 보면 오프닝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오프닝부터. 근데 맞아요. 1키드는 맞아요. 아예 다르게 느껴져서 이거 때문이라도 2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근데 보시면 그 얘기를 제가 하려다가 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보시고 이렇게 느껴야 재밌잖아요. 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반전이 있죠. 이거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력이 또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직접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광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이거 얘기를 할 수가 없네.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나시기 전에 보고 나중에 재연돼서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요즘에 오디에서 창작 수입 작품 해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좋은 작품 더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별점 내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이거 4.5점 드리겠습니다. 5점 만점에. 와. 네, 그동안에 이 오랜 시간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막은 저한테는 좀 1막보다는 아쉬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시간을 디벨롭을 해서 이렇게 촘촘한 정말 하고 싶은 작품을 마음껏 이렇게 그 무대 위에서 실현한다라는 게 마음에 확 와닿기 때문에 그 공로로 4.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연할 때 더욱 발전해서 5점 만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부터 아주 큰 화제를 모았던 창작 출연 1태 노래 리뷰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더 다양한 공연 리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